처음 본 순간부터 내 모습이 내 가슴을 12월 15일 목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어제 인증샷 당첨자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네. 아침부터 상암동 클래스에서 뉴스 챙겨보기라고 올려주신 미선7427님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귀여운 어린이 사진은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오. 잘 보고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부은 얼굴로 라면서 귀여운 따님 제인 양의 손가락 부위 모습 올려주신 민재 프라이빗님 고맙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귀여워요. 네. 지금 아마 어린이집 등원 준비 시간일 텐데 따뜻하게 잘 입고 잘 다녀오세요. 자, 오늘도 이벤트 이어집니다. 오늘 생방송 보시면서 인증샷 찍어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JTBC 그리고 상암동 클래스 달아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두 분을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머니 클래스에서는 오늘 새벽 들어온 따끈한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연준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이게 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짚어드리고요. 또 이번 주말 볼만한 영화도 추천해드릴 텐데요. 네. 러닝타임 3시간에 달하는 아바타 물의 길. 아하. 그리고 초등학생들에게 이 아바타보다도 더 초대박인 작품 네. 애니메이션 신비 아파트 극장판 소식 준비돼 있습니다. 네, 상클 네이버 뉴스와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도 지금 이 방송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날씨부터 챙기고 시작합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네, 민지 씨, 요즘 눈이 정말 많이 오는데 오늘 또 눈이 온다고 해요. 오늘도 눈이 쌓일 정도로 많이 올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적설 효율이 좋은, 그러니까 눈이 쌓이기 좋게 눈 결정이 큰 한방눈의 형태로 내려서 많은 곳에는 10cm 이상까지 쌓이겠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 내륙에 3에서 8cm, 많은 곳에는 10cm 이상까지 쌓일 수 있어서 현재 중부지방에 내려져 있는 대설 예비특보가 오늘 오전 9시 수도권부터 점차 대설특보로 바뀌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일부 중부지방은 한파특보가 해제됐는데요. 경기 북동부와 충북, 경북에는 한파주의보가, 일부 강원 내륙과 경북 내륙에는 한파경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 보시면 영하 6도, 한낮에는 2도로 영상권을 일시적으로 회복하겠지만 당분간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과 일부 경남 해안은 대기가 바짝 마르겠습니다. 현재 서울 영하 7도, 청주 영하 9도, 창원 영하 5도까지 떨어졌고요. 낮 기온 서울 2도, 전주 대구 6도, 부산 8도가 예상됩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는 지역은 시야가 흐리고 오늘은 눈이 더 잘 쌓일 수 있습니다.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기상청에서 동파지수라는 걸 발표하더라고요. 네. 보니까요, 경기 북부, 또 강원 영서, 경북 지역 위주로 동파지수가 높은 단계가 많던데요. 그러니까 수도 계량기, 헌옷으로 잘 감싸주고 또 수도관이 얼었다면 헤어드라이어나 또 따뜻한 물로 서서히 녹이면 됩니다. 자, 이어서 교통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오늘 아침 출근길 날씨가 많이 춥긴 하지만 차를 두고 나오시는 건 어떨까요? 앞서 날씨 정보 들으신 것처럼 중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 예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동하더라도 안전운전에 더 신경 써주셔야겠죠. 이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출근 정체 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 제1순환선 구리에서 판교 쪽은 토평 부근 정체가 12km 구간이고요. 영동선 강릉 쪽은 용인 지역에서 앞차와의 간격 좁아집니다. 경부고속도로 타신다면 서울 방향 정체가 달래내부터 계속해서 반포까지 8km 구간이고요. 오늘 강 따라 이동하는 길은 올림픽대로가 조금 더 혼잡한데요. 특히 김포 방향 강동대교 부근도 차가 좀 많은 정도고요. 이후로 잠실과 청담대교 사이 그리고 한남과 반포대교 사이로 앞차와의 간격 좁아집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은 복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까지 21분 정도 걸립니다. 전자석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We continue to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in order to attain a stance of monetary policy that is sufficiently restrictive to return inflation to 2% over time.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키맨으로 불리는 김만배 씨가 어젯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박현주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김 씨는 어젯밤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변호인에게 연락해 자해 사실을 알렸고 현장에 도착한 변호인이 어젯밤 9시 50분쯤 119에 신고했습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엔 김 씨의 변호인 2명이 함께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김 씨를 아주대병원으로 옮기고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목 부위에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김 씨의 행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험해 보이진 않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조금 치료 마치고 병원 이송할 때까지 이제 거기 있다가 같이 이제 병원으로 이동한 거거든요.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배당 지분 49%를 보유한 인물로 법조기자로 활동하며 쌓은 인맥을 통해 정치권과 법조계의 로비 창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달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고 나서부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장동 사업 수익 은닉을 도운 조력자 3명이 체포되면서 심리적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체포된 김 씨의 측근들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대장동 수익금에 대한 자금 추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어젯밤 조사를 마친 뒤 국정원 문서를 삭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망 당시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 그동안 국정원의 모든 문건은 완전히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이 주장을 뒤집은 겁니다. 박 전 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삭제 지시를 했다 하면은 삭제 지시를 했다는 그 내용과 삭제한 문건도 메인 서버에 남는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삭제가 되더라고요. 통합 시스템. 박 전 원장은 다만 실제 삭제된 문건이 있었느냐는 질문엔 대답을 피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서울 남대문시장 3번 출입구 근처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시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도 없었지만 2층짜리 건물 5개 상가 점포가 모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금리를 올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0.5%포인트 인상하며 인상 속도를 조절했는데요. 하지만 내년엔 금리가 5%를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당초 예고대로 4차례 자이언트 스텝에서 발을 떼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4.25에서 최대 4.5%가 됐습니다. 인상 속도는 다소 완만히 조절했지만 내년 말 예상되는 금리는 기존 4.6%에서 5.1%로 상향됐습니다. 2024년 전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겁니다. We continue to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in order to attain a stance of monetary policy that is sufficiently restrictive to return inflation to 2% over time. 내년도 물가 상승률도 지난 9월 예상치보다 0.3%포인트 상승한 3.1%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2달간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목표치 2%를 맞추지 못하는 만큼 긴축적 통화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It will take substantially more evidence to give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on a sustained downward path. 서비스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노동시장 역시 여전히 매우 과열돼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11월 고용 보고서에서 임금에 대한 어떤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연준의 기준금리 발표 이후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전장보다 0.42%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0.76% 떨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왜 춤 안 춥니까? 왜 춤 안 춰요, 유성 기자? 혹시 뭔가 압박이 있었어요? 네, 뉴스가 딱딱해 한단 편견을 깨는 두 사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점심시간 동료들과 토크할 만한 국내 이슈를 소개합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안녕하세요. 이도성입니다. 네, 오늘은 사람 토끼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벌어진 나라박 소식들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월드클래스 이영수 캐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알로하, 안녕하세요. 도시락보이. 네. 진짜 무슨 압박을 받았어요? 아니요. 제가 이제 또 너무 춤만 보여드리면은 또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봤다가 밀당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도 네. 다시 해달라고 안 할 수 있는데. 네. 자, 그럼 도시락 한번 열어볼까요? 첫 번째 도시락부터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도시락. 옛날 도시락 준비했습니다. 어떤 게 담겨있을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훈련병의 인증샷입니다. 우리 이가혁 앵커 네. 군 생활했던 그곳이죠. 논산훈련소. 네. 아직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것 같아요. 네, 좀 옛날이라. 그러고 보니까 저희 셋 다 논산훈련소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 진짜요? 근데 이번에 그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병이 올린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요새 훈련소에 사진을 올릴 수가 있나요? 하여튼 요새 군 문화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어떤 사진이길래 문제가 됐어요? 휴대전화를 이제 가지고 들어갈 수는 있는데 네. 이제 사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사진인지 보시면은 저 회색 운동복, 회색 운동복 저 오랜만에 보죠. 저런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디자인이. 네. 예전엔 저게 아니었는데 저게 운동복을 입고 이어폰을 끼고 셀카를 찍었습니다. 훈련병이. 어머. 네, 그리고 와서 여기 와서 5kg 쪘다 이런 글도 썼어요. 잘 먹어서 건강해진 건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옆에 영수증 사진이 있습니다. 네. PX 좋다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PX 가서 뭘 사 먹었나 봐요. 매점이죠. 네. 예전에는 근데 훈련병은 못 썼던 것 같은데 요즘은 PX 못 되나 봐요. 갔죠. 예. 네네. 커피도 사고 초코바도 사고 또 과자 이름도 보이는데 처음에는 개인 소셜 미디어에 24시간만 게시되는 그 기능을 네. 이용해서 이제 올린 것 같은데 이게 한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쓴이는 아니 훈련병이 이래도 되냐? 라고 했었던 겁니다. 원래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글을 올린 사람은 이 보안이 가장 중요한 군대에서 저런 사진을 찍고 또 올리는 게 이게 되는 거냐라는 의문을 표했습니다. 2주차 훈련병이 보안에 대한 경각심 없이 카메라를 사용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영수증에는 관리관의 이름과 번호 등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개인 계정에 올라온 사진이긴 하지만 군인으로서는 좀 보안 의식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영수증 보니까 무슨 카라멜 마끼아또를 먹었어요. 훈련병이 이래도 되는 건가? 먹을 수는 있죠. 먹을 수 있는 건가? 먹을 수는 그러면 있죠. 휴대전화는 써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지금은 쓸 수 있죠. 그냥 일반병, 이제 기관병, 그러니까 의무로 가는 기관병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또 공휴일과 주말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사진 올린 사람 훈련병이에요. 아직 자대 배치를 받지 않은 훈련병인 게 문제인데요. 육군훈련소에서는 훈련병의 휴대전화를 사용을 원칙적으로는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일과 시간 이후에 30분 정도는 가족 등에게서 온 인터넷 편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시범 운영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렇게 그래도 아무런 제약 없이 사진을 찍고 또 인터넷에 올리는 건 이 논산훈련소 조교 출신 이가혁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30분 하루에 쓸 수 있게 시범 운영한다니까 조금 더 알아봐야긴 하지만 그게 규정이 어긋난 거라면 이 정도면 벌점 30점 정도 부여하고 완전 군장 후에 이제 연병장을 좀 돌게 하는 그 정도의 처벌, 합리적인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대 측도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 일단 이 훈련병들이 보안 규정을 준수한 가운데 목적에 맞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관리 감독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건 좀 더 알아봐야 이게 속사정을 네.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두 번째 도시락도 꺼내보겠습니다.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 도시락인데요. 하나, 둘, 셋. 빠밤. 오, 잉어 2마리. 네, 꿈에 잉어 2마리가 나왔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고양이 배에서 지금 이거 2마리가 나온 그런가요? 거잖아요. 고양이가 이 먹었다고요? 태몽이 많이 잉어가 태몽 아닌가요? 그럼 두 마리면은 뭐 쌍둥이. 쌍둥이. 근데 쌍둥이 대신 네.
쌍둥이를 낳는 대신 복권 1, 2등을 낳았습니다. 오. 네, 한 남성의 사연인데 최근 큰 잉어가 2마리 나오는 꿈을 꿨는데 이 남성 태모인가 싶었대요, 처음에는. 그런데 뭐 혹시나 해서 집 앞에 편의점에 그림이 멋있네요. 잉어 2마리가. 장망스러운 잉어가 나왔네요. 네. 연금 복권을 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1등과 2등에 당첨됐어요. 아니 와. 한 1등이나 2등 하나만 당첨되기도 쉽지 않은데 네. 지금 2마리라서 2개에 당첨된 건가 봐요. 네, 심지어 이게 월 700만 원씩 20년을 받는 게 한 장, 그리고 월 100만 원씩 10년 동안 받는 게 4장. 이거 다 합쳐서 21억 6천만 원이에요. 원금만. 이자 빼고 원금만. 와, 너무 엄청 부러운데요? 부럽습니다. 네. 당첨자 인터뷰에서 대출금을 갚고 또 노후를 준비하고 자녀에게 주택을 마련해 주는 데 쓰겠다.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이야 대박. 너무 부러운데. 그러면은 집에서 잉어를 키우면 잉어 잉어 보고. 꿈 꿀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까? 아니, 이거 사진이라도 보고 사진이라도 자면. 보든가. 일단 잉어가 나오는 꿈 자체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길몽이에요. 이제 출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뭐 재물과 출세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다만 이 잉어를 땅에 떨어뜨리거나 잉어가 사라지면은 이게 또 이제 흉몽이라고 해서 만약에 꿈에서 잉어 만나면은 꽉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첨자는 정년퇴직 후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약 만료를 앞두고 행운이 찾아와서 정말 행복하다 이런 소감도 남겼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릴 일인 것 같아요. 축하할 일이네요. 네, 다음 도시락 열어볼까요? 세 번째 도시락 너무 부러워하는 표정으로 다음 도시락을. 괜히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네요. 자, 세 번째 햄버거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입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돼지고기 파티입니다. 오늘 낮에 대구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게 장소가 문제입니다.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 근처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돼지고기가 사실 이슬람 문화권에서 금기시하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돼지고기 파티를 열어요? 일단 이슬람 교도들이 하는 건 아니겠죠. 이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두고 반대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여는 파티라고 합니다. 2년 전 공사에 들어간 이후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9월에는 대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공사가 적법하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고사를 지낼 때 쓰는 그 돼지머리 있잖아요. 네. 뭐 개업하거나 할 때 이제 뭐 돈 꽂아서 쓰는 그런 돼지머리를 공사장 입구 바로 옆에 놓아두는 모습도 이제 논란이 됐는데 어제도 돼지머리 그리고 족발 등이 공사장 인근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뭐 그 사원이 들어오는 거를 그런 주민들이 반대를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렇게까지 뭐 돼지고기 파티하고 그러자는 건 저건 사실 좀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저래도 되나 싶은데요. 일단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를 좀 이제 금기시하죠. 그래서 이제 만지거나 가까이 가는 것도 이제 꺼리는 그런 물건인데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2년간 수고한 주민들을 위한 잔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우리끼리 먹는 건데 뭐 어떠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 돼지고기를 먹는 문화를 이슬람 교도들이 이해해야 한다라고도 했는데요. 전통 문화라는 거예요. 뭐 어릴 때 뭐 돼지고기 많이 구워 먹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데 하지만 이슬람 혐오를 표현하는 폭력 행사라는 주장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하필 그곳에서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한 50m 떨어진 곳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폭력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갈등이 계속 깊어지면서 지난 10월에는 한 파키스탄 유학생이 50대 주민, 그러니까 비대위 측 주민이겠죠. 주민을 밀었다가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갈등이 있다 보니까 배려가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드네요.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원 기자, 메르시. 자, 다음 월드보이 이용주 캐스터 준비해 주세요. 네, 이용주 캐스터 따끈따끈한 월드 소식 들려주시죠. 메시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네, 오늘은 최근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환경운동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을 넘지만 않으면 참 좋을 텐데 오늘 이야기는 선을 넘는 녀석들 이야기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찰차가 막 모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람들도 막 모여 있죠. 뭐 하는 걸까요? 도로에 난 구멍 메우는 걸까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도로 위에 사람 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한 환경운동가가 모래를 섞은 초강력 접착제를 이용해서 자신의 손을 도로에 붙인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자기 손을 도로에 붙인 거예요? 예, 지금 현장에 출동한 이 구조대원들이 전동 공구를 이용해서 아스팔트 도로 일부를 지금 뜯어내면서 구조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아스팔트 사나이가 됐네요. 하지만 이 접착제를 완벽하게 제거를 하지 못해서 활동한 손에 이렇게 아스팔트 덩어리를 붙인 채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붙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참 그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뭐 건강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남성의 표정은 굉장히 밝았습니다. 자, 저 활동가가 도로에 손을 붙인 이유, 도로에 자동차가 싫다, 자동차가 문명의 파괴에 기여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근데 저 활동가가 속한 환경단체가요, 하루 전날에도 또 기행을 벌였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데일리메일 보도 보시겠습니다. 뮌헨 공항과 베를린 공항의 활주로에 몸을 붙였다라는 내용이에요. 몸? 예, 지금 사진 보시면은 한 여성이 공항 활주로에서 지금 활짝 웃고 있죠. 근데 이 여성 때문에 항공기 운행이 일시 중지됐다고 합니다. 저를 뚫고 들어가서 한 거구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환경단체가 저렇게 과한 방식을 택한 이유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안 하면 너네들이 우리 환경에 대한 이 경고를 안 듣지 않느냐, 안 들으니까. 좀 집중시키기 위함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마음은 예. 공감이 되지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약간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역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본인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최근에 그 유럽 미술관에서 막 유명 작품에다가 음식물 던지는 이런 환경 시위도 잇따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아무래도 방식이 좀 과하다라고 비판받는 환경단체 중에서 특히나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Tire Extinguishers. 그러니까 말하자면 타이어 바람을 빼는 사람들이라는 단체가 있대요. 아, 이름만 들어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예, 지금 화면 보시면요. 지금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밤중에 자동차 바퀴에서 누군가 바람을 막 빼고 있죠. 예. 한 차에 두 명이 달라붙어서 동시에 바람을 빼기도 합니다. 만약에 제 차였으면 지금 바로 멱살 잡을 텐데요. 지금 저걸 누가 한 거냐고요? 가디언 보도입니다. Deflate tires of 900 SUVs. 그러니까 SUV 차량 900대 타이어 바람을 뺐다는 내용입니다. 900대요? 900대요. 최근에 이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사람들에 대한 단체가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18개의 나라에서 SUV 차량의 타이어 공기를 빼버렸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행동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를 겨냥한 행동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예고까지 했답니다. 아이고. 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미국 중앙정보국 CIA 홈페이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CIA 뒤졌어요? 네, 영화에서만 보던 CIA가 실제로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월드 팩트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Man was reduced in 2021 to 7 to 8 years. 그러니까 북한 남성의 군 복무 기간이 7에서 8년으로 줄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북한에서는 10년에서 7, 8년으로 줄었다. 그렇죠. 북한에서는 이제 남녀 모두 17세 넘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는 남성 10년, 여성은 5년의 의무 복무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병역 기간을 줄였는데요. 그 이유는 노동당 대회에서 발표한 새 경제 발전 계획을 이행하려면 젊은 노동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길지만 제가 또 보니까 군대 얘기 나와서 찾아보니까 대만은 이번에 1년으로 늘린다. 원래 4개월밖에 안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좀 놀랐어요. 4개월. 네, 4개월이었대요, 원래. 저 너무 부럽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조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각자 나라의 상황에 맞게 군복무 기간을 정하는 거니까. 근데 아까 앞서 북한 얘기 다시 돌아가 보면 사실 군사력 제1순위잖아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북한이 국무부 기간을 단축했다는 거는 그만큼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젊은 노동력이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예, 다음 맞습니다. 소식 뭔가요? 예,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다음 소식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저희 스튜디오에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 해놓고 트리 있으니까 분위기가 확 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또 오바해서 약간 억소리 나게 준비했다가 지탄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죠. 자, 알록달록 참 예쁘죠? 네, 이런 거 확실히 하나 두면은 집안 분위기가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 나고 참 좋아요. 저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문제는 문제의 크리스마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자, 홍콩의 배우이자 유명 방송 진행자인 프리실라 구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건데요. 그 오렌지 상자. 네, 지금 올해 크리스마스의 주제는 오렌지색이라는 글귀와 함께 명품 브랜드의 가방들로 꾸민 크리스마스 트리를 공개했습니다. 이 상자만 봐도 어디 건지 알겠는데 엄청 비싼 곳이잖아요. 그렇죠? 애매하죠? 예, 박스 색깔이 애매합니다. 네. 자, 나무에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린 가방 중에는 $57만,
우리 돈 약 7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제품도 있었는데요. 가방 하나가요? 예. 어머. 이렇게 꾸민 트리를 보고 창의적이라면서 칭찬하는 반응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화감이 든다고 약간 좀 비난을 쏟고 있습니다. 야,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이 7억 원 넘는 거는 그 사세,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세상이네요, 진짜. 예, 뭐 내돈내산하는 것까진 좋은데 안 그래도 요즘에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사치하면서 불을 과시하는 것보다 연말 연시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게 더 뜻깊은 크리스마스 아니겠냐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문매에도 이 프리실라 구 씨는 별다른 반응을 또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배우 이름이 프리실라 구. 네. 돈 많은 거 얼마나 자랑하려고. 다음 소식 얼른 보여주시라고. 예, 알겠다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날 몸을 따뜻하게 녹이는 이 커피 한 잔의 여유, 이보다 좋을 수는 없겠죠. 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착한 일까지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 런던의 문을 연 퍼그 카페인데요. 아, 귀엽습니다. 이렇게 차와 함께 귀여운 퍼그 강아지들과 교감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퍼그면 얼굴이 좀 이렇게 눌린 단두종이잖아요. 근데 네. 차 저렇게 강아지가 왔는데 차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차를 사람이 마시는 거니까 강아지는 괜찮다고 하네요. 다들 이렇게 애교도 넘치고 처음 본 사람한테도 이렇게 거침없이 달려드는데요. 여기 근무하는 퍼그 직원분들 모두 다 유기견 출신이라고 아, 합니다. 정말요? 예, 이 카페를 이용하면 유기견 보호단체 지원 기금으로 쓰인다는데요. 또 카페에서 맺은 인연으로 퍼그 직원들이 유기견에서 다시 반려견으로 새 출발할 수 있게 또 돕고 있다고 합니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이 캠페인 하잖아요. 네. 이렇게 장소가 있으니까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될 수 있고 좋은 것 같네요. 예, 업체 측은 이 퍼그를 기르는 데 필요한 교육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퍼그 보호소와 협력해서 향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 예, 월드클래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귀엽네요. 네, 나라방 이슈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보이 이훈주 캐스터, 도시락보이 이도성 기자였습니다. 또 만나요. 맞습니다.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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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baby.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모든 다해 너를 불러. Hold me tight, baby, you're my everything. 널 만나고 난 변했어.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모든 다해 너를 불러. I'm in London, London boy. 네, 지금 시각 8시 28분입니다. 매일 시청자 2분을 뽑아서 영화 관람권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방송 보고 계시다가 재미있는 인증샷 찍어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해시태그 JTBC 상암동 클래스 함께 달아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주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미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우리나라 영향은? 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와 또 그 기자회견이 3시간 전쯤에 끝났습니다. 빅스텝, 그러니까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회견에선 내년 경제 전망과 증시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힌트들이 마구마구 쏟아졌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이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결정이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내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봐야겠죠.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그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그죠? 미국 기준금리가 4.5% 수준, 그러니까 구간으로 표시하면 4.25에서 4.5%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네. 그동안에 미국 그 연준이 금리를 4번 연속, 그러니까 자이언트를 4번 했죠. 자자자자 0.75%포인트씩 올렸고 이번에 0.5%포인트, 그러니까 좀 줄었는데 예상하신 대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조금 전에 끝났던 12월 FOMC 회의 결과 화면에서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요. 이제 0.5%포인트를 올려서 상단선이 4.5가 됐고요. 표를 한번 볼까요? 네. 참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격한 강도 센 간축이었습니다. 0.75%포인트. 이것을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데 이걸 4번이나 밟았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실은 이달의 0.5%포인트 인상은 상당 부분 예측이 됐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2주 전에 이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12월에 속도 조절 이야기를 했었고
또 화요일 저녁에 발표됐던 지난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 낮게 잡은 것보다도 더 떨어졌어요. 7.1%가 나왔거든요. 아마 이런 물가 상승률의 안정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달은 0.5%포인트야라고 이제 파악이 됐었었는데 이달은?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름에 9%에서 거의 7%까지 그림 자체로만 보면 어떤 인플레이션 정점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장은 이 다음을 궁금해했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 두 번째는 연준 위원들의 전망, 금리 전망인 점도표. 이 두 개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실은 오늘의 관전 포인트죠. 말씀하신 그 파월 연준 의장의 입. 네. 정말 뭐 전 세계가 막 인터넷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관심이 정말 많았는데 뭐라고 했는지 찾아보니까 아직 긴축이 충분하지 않다. 인플레가 잡혔다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 나오기 직전까지 이제 시장에서는 두 가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을 주목했어요. 네. 뭐냐? 지난 8월 잭슨홀 미팅에서 보여줬던 제롬 파월의 입, 그리고 작년 내내 보여줬던 제롬 파월의 입. 실은 작년만 하더라도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없어, 금리 안 올릴 거야, 뭐 완전한 비둘기였었거든요. 네. 이런 연준 의장이 올해부터 모습을 바뀌어서 특히 8월 잭슨홀 미팅에서는 정점을 찍었거든요. 물가 어떻게든 잡을 거야. 물가가 잡을 때까지는 경기가 훼손될 수도 있어. 고통을 감내해야 돼. 자, 이 두 가지 모습 중에서 네. 우리는 좀 전자, 과거의 비둘기적인 파월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방금 앵커가 이야기해 주셨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실은 매파의 제롬 파월이었었습니다. 아직까지 2%대 목표 물가 상승률이죠. 가기엔 갈 길이 멀다. 이제 더 웨이 투고 늘 하는 말이 이제 갈 길이 멀다 나오면 매파구나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 코멘트를 했었고요. 또 하나가 금리 인하는 우리가 많이 기대하지 않습니까? 2003년에는 없다. 한 2004년 가서나 금리 인하가 있을 테니까. 2024년. 그렇죠. 내년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뭐가 문제냐? 역시 타이트한 고용 시장. 그러니까 고용이 우리가 이렇게 좋으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준 의장 입의 생각에서는 지금 고용이 좋고 임금 상승률이 높아서 물가를 못 끌어내린다. 이런 점 때문에 긴축할 수밖에 없다라는 좀 다소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도 좀 파월의 입에서 긍정적인 걸 찾아볼 수 있다면 그럼 경착륙이냐, 경기 무너지느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착륙 아니다. 아직까지 연착륙 시키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 하나. 그리고 베이비 스텝에 대한 가능성, 0.25%포인트에 대한 것도 뭐 말해줄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이 정도가 오늘 나온 파월에서의 긍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파월의 발언이 파워가 정말 세네요. 네. 이렇게 분석을 하나 해야 될 정도로. 미국 연준이 분기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점도표라는 걸 공개를 합니다. 이게 또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 점도표 한번 띄워주시죠. 그렇죠. 점도표가 사실 저도 좀 익숙치는 않은데 네. 이게 미국 연준 금리를 언제까지 어떻게 올릴지 내년에 좀 전망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시청자와 함께 분석을 그렇죠. 한번 해주세요. 점도표입니다. 네. 그야말로 점을 찍는 도표인데 네. 연준 위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중에서 투표권, 실제 회의에 들어가서 투표를 행사하는 위원이 19명인데 19명. 그 19명이 나는 얼마 올릴 거야, 얼마 올릴 거야, 이거 다 개별로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을 찍어서 회의를 끝나고 나서 내년에는 이 정도 수준, 후년에는 이 정도 수준, 금리 전망을 하는 표입니다. 자, 이 점도표가 실은 3, 6, 9, 12월에 나오니까 12월 FOMC도 이번에도 찍었겠죠. 네. 근데 이번에 나온 12월 FOMC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많이 점이 몰린 데가 실은 5% 밑이었으면 한 4.75에서 5였으면 9월 달에는 네. 12월에요.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한 경우에는 지금 4.5니까 금리를 별로 안 올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표를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5에서 5.25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12월 거 다시 보면 좋을 텐데 우리의 바램과는 좀 다르게 5 이상의 굉장히 많은 점들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나오네요. 네. 여기 보면은 이 점도표 역시도 연준 위원들도 향후 금리 인상의 폭과 이런 시기가 좀 더 남아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서 이 점도표 역시도 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이 몰린 곳을 보면 한 5에서 5.25% 범위에 가장 많이 찍혀 있어서 네.
그래서 아까 뭐 기사들도 많이 찾아보니까 내년 최종 기준 금리가 네. 그래서 뭐 원래 당초는 뭐 4% 후반대 뭐 이랬는데 5.1%로 점쳐진다. 이렇게 그렇죠. 해석하는 게 맞죠? 현재 수준입니다. 이게 근데 또 픽스된 고정된 것은 아니고요. 물가 상승률에 따라 변하겠지만 네. 현재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최종 금리, 우리가 종점 금리,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네. 한 5.25 조금 더 넓히면 5.5는 안 넘겠다.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거 높은 거죠. 기준금리가 5%대라는 것은. 네. 지금 FOMC 위원 19명이 지금 기준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년도예요. 네. 내년에 네. 대해서 이렇게 전망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최종 금리 중앙값이 4.6%에서 뭐 5.15%로 상승했다. 이렇게 지금 점도표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제 우리 기준금리 결정하는 거 올해는 끝났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래서 격차가 계속 금리 차가 벌어지는데 원달러 환율은 근데 내려가거든요. 네.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달러 강세가 좀 과했다라는 측면하고 두 번째는 달러도 상대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대항마격인 유로화와 엔화가 그동안 너무 약했다라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자, 과했다라는 측면은 당초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막 할 것 같은데 일단 속도 조절을 좀 하면서 최근에 이 달러 강세가 급격하게 좀 꺾였던 모습이 보였었고요. 두 번째 요인, 그동안의 달러가 킹달러, 갓달러가 된 데에는 유로와 파운드와 엔화가 너무 못해줬거든요. 근데 최근 보면 유로화 같은 경우, 엔화, 파운드화가 상당히 힘을 내면서 이제 강달러 국면이 꺾이게 됐고 이것이 고스란히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에도 반영이 돼서 최근에는 야 금리 격차가 이제 이렇게 뭐 1.25%포인트 벌어졌으면은 야 국내에 있는 자금들 유출되고 달러 빠져나가고 원화 약세되고 근데 오히려 약간 반대 현상이 나오죠. 환율은 1,2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런 측면이 존재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튼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압박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러면. 아마도 뭐 3.25 정도는 맞춰놓고 내년 1월에 기다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 이 시간에 평론가님이랑 산타 랠리 얘기했어요. 12월 연말이면 주가가 오를 거다 기대감. 근데 그때 또 말씀하신 게 예외도 있다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연준 결정 보면 산타 랠리 오기가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예외 상황일 수 있다라고 생각도 드는데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오늘 끝나고 언론들 뭐 월가의 평가를 보면 그 헤드라인으로 알 수 있거든요. 헤드라인이 산타 파월이 아니라 스크루지 파월이 왔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악몽일 것이다라는 이제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두 가지 모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 그리고 점도표가 시장에 원했던 그 정도의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오늘 하락을 했는데 자, 이 와중에 그래도 산타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로 매파였었다면 오늘 달러가 상당히 강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장 끝난 이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를 평가하는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고요. 이 정도의 금리가 더 올리고 더 올리고 더 올린다면 10년물 국채 금리도 따라서 올랐어야 되는데 오르는 척하다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니 매파적이고 더 강력한 긴축을 한다는데 왜 달러는 약해졌지? 왜 시장 금리인 국채 금리는 떨어졌지? 이 부분이 이제 실은 다음 주부터 산타 랠리 국면에 들어가잖아요. 하나의 희망이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일단 12월 FOMC 평가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타 랠리 희망의 끈은 아직 놓을 때는 아직은 아니다.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클라이프 목요일 아침엔 극장 개봉작부터 OTT 시리즈까지 다양한 작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영화 속 세상으로 안내해줄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더스크린의 박현 편집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영화 대작이 개봉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바타 2. 네. 이게 13년 전에 원이 개봉해서 사실은
잊혀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파란색은 안 잊혀져요. 네, 한번 아바타 2는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2009년에 정말 전 세계 박스오피스를 발칵 뒤집어놨던 아바타가 무려 13년 만에 속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아바타 2는요, 1편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1편에서는 이 종족을 넘어서 사랑을 나누게 된 제이크 설리와 이 레이티리의 사랑을 담았다면, 이제는 그들이 가족을 이루고 이 가족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터전에서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공격하는 외부의 적들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예요. 1편은 아주 가물가물 생각이 나실 것 같긴 한데 영상을 보시면 아, 맞다라는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자연 중심적인 이 나비족의 삶을 보여줬던 1편이 열대 우림을 연상시킨다면 이번 2편 아바타 물의 길은 정말 물속의 세상, 바닷속의 세상으로 우리를 안내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편집자님은 이미 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아바타 1편이 개봉됐을 때 영상이 엄청 화제였거든요. 네, 13년이 지났는데 이번엔 더 업그레이드 됐을 거란 기대감이 커요. 어떤가요? 일단 그 기대를 꺾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13년이나 속편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바로 지금의 영화 기술이 가장 높이 닿을 수 있는 그 기술적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고 감독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렇게까지 호언장담을 해도 괜찮은가? 너무 자신 있는데요? 네, 영화를 보시면 호언장담 할만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주요 배경이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물속인데요. 어떤 분이 너무 멋있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아쿠아리움 안에서 숨이 막히지 않은 상태로 그 세계를 즐기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공감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컴퓨터 그래픽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이 세 가지 한 글자 단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 불, 털. 그런데 이 아바타 2, 아바타 물의 길이 보여주는 물의 세계는 우리 모두를 정말 아무런 장치 없이 물속 세계로 그대로 안내하는 기술의 끝판 보실 수 있다는 자신이 듭니다. 그 정도 영상미 때문인지 이게 뭐 3D 상영관 아니면 아이맥스 여기서 꼭 봐야 된다. 근데 사실 이게 예매도 쉽지 않고요.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그래서 중고거래 장터에서 뭐 2배 이상으로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 뭐 다른 또 상영관 있잖아요. 뭐 돌비 상영관 뭐 이런 데서도 봐도 되는. 그러니까 이걸 제일 잘 즐기려면 뭐 어느 정도 상영관에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딱 한 번만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본다면 어디서 봤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취향에 따라서 이번에 극장 고르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번 아바타 물의 길은 시사도 아이맥스가 아니라 돌비 시네마에서 했거든요. 그만큼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보여준 시사였는데 저라면 일단 아이맥스 3D로 한번 보시기를 권할 것 같아요. 이 자체가 보여주는 3D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이 큰 화면이 또 가지는 스크린만의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굉장히 솔깃한 추천도 듣기도 했습니다. 어떤 추천? 그 약간 굉장히 편안한 의자에서 보는 소규모 관객석에서 편안한 의자에서 보는 상영관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 이유는 아실 것 같기도 해요. 영화의 러닝타임. 3시간이나 되다 보니까요. 네, 3시간이 아니라 2시간 72분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시간 12분 동안 이 영화를 봐야 하는 상황인데 3시간이라고? 라는 생각이 극장 안에서는 전혀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보는 내내는 이 영화는 한 3가지 부분 정도로 덩어리가 나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그 가족들의 이야기, 두 번째 본격적으로 물의 세상이 펼쳐지는,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까지 쫓아와서 싸움을 벌어오는 인간들과의 이 3단계가 각각 굉장히 물 흐르듯이 지나가고요. 언제 3시간이 지나갔지 싶을 만큼 빠른 속도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 영화 개봉에 맞춰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랑 출연진들이 이제 내한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최초 개봉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아바타 같은 경우는 한국 영화 시장에서도 최초의 외화 1000만 영화를 기록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한국 관객들의 뜨거운
아바타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한국이 아시아 극장가의 어떤 흥행의 바로미터가 되는 테스트베드 역할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국은 그만큼 중요한 시장이라는 겁니다. 예, 이제는 해외에 영화가 개봉하면 이렇게 유명한 감독 배우들이 한국을 내한하는 거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제임스 카메론 이번에도 한국 관객들에게 맞춤 영화다. 한국 관객들에게 굉장히 가성비 영화를 선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죠. 똑같은 입장료 내고 3시간 넘게 보면 좀 가성비는 진짜 좋은 것 같네요. 네. 게다가 또 아름다운 영상미까지. 네, 이번 작품 정말 기대가 되고요.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두 번째 작품은요, 영상을 좀 먼저 준비를 했어요.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시는 이 부모님들. 요 영상 딱 틀면 목소리만 듣고도 자녀들이 바로 지금 TV 앞으로 달려오실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것도 엄청난 일에 휘말린 것 같구만. 신비님도 간다. 신비님도 간다. 오, 네. 성대모사가. 신비 아파트 저희 첫째 딸이 또 네. 좋아했기 때문에 아니시군요. 이 무서워하면서도 저희 첫째 딸은 계속 보더라고요. 너무 오래 봐서 제가 좀 혼내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이 신비 아파트 시리즈 일단 이 작품 자체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신비 아파트는요, 우리 국산 기술만 한국 애니메이션이에요. 지금 약간 말씀하신 것 좀 무섭다 이런 얘기했는데 한국 전통 일종의 판타지 캐릭터들, 도깨비, 귀신, 유령 같은 구미호 같은 우리 전통 요괴들이 주인공인 애니메이션 시리즈입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고요. 2014년에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해서 극장판으로도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극장판은 2018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1편 신비 아파트 금빛 도깨비와 비밀의 동굴 이 작품 관객 수가 무려 67만 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2019년에 개봉했던 신비 아파트 극장판 하늘 도깨비 대 요르문간드 이 작품은요 무려 89만 명 극장에서 본 초히트작입니다. 이번에는 100만이 넘을 수도 있겠는데요? 제작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자 상품이네요. 굉장히 효자 상품이죠. 워낙 TV 애니메이션부터도 관객들의 충성도가 높은 작품이기도 네. 하지만 그 이외에 극장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뮤지컬, 게임, 그리고 웹드라마, 미디어 전시까지 굉장히 다양한 볼거리로 파생이 되고 있어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보기 참 좋은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저도 조카를 데리고 한번 보러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 TV를 넘어 세 번째로 나온 극장판, 이 극장판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 극장판 같은 경우는요. 우리 마블에서 등장하는 멀티버스, 평행 우주 이 여기서도. 세계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평화롭던 7개의 평행 세계가 새로운 악당 어나더라는 이 악당에 의해서 위협받게 되고요. 신비가 다시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이 7개의 평행 우주의 평화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이 희망의 열쇠가 신비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 신비 아파트 말고도 요새 보면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는 그냥 TV 방송 텔레비전으로만 봤는데 예. 이게 극장으로도 확장되고 그쵸. 다른 뭐 포켓몬도 그렇고 좀 강세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극장판 강세까지. 맞습니다. 이제는 인기 애니메이션이면 당연히 극장판을 기다리시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고요. 특히 이제 겨울방학을 맞아서 이런 식으로 TV 애니메이션의 프랜차이즈 극장판 영화들도 계속 개봉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주 고요하게 흥행을 이끌어가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작품도 한번 볼까요? 마지막 작품은 오늘 이제 집에서 보실 수 있는 OTT 시리즈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시즌 1이 정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 보면 시간과 상관없이 이렇게 한 잔 기울이고 싶은 바로 그 작품, 술꾼 도시 여자들 두 번째 시리즈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네. 워낙 시즌 1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라 시즌 2 언제 오냐 기다리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이제 1화, 2화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시즌 2는 분위기가 확 좀 달라졌어요. 네. 도시를 누비며 술 한 잔의 인생을 나누던 이 도시의 여성들이 이번에는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하는 에피소드들이 방영이 지금 장면만 봐도 막 있습니다. 푸릇푸릇합니다. 네. 네네네. 예, 그 이유가 이 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투병을 하게 되면서 서울의 이 도시의 생활들을 떠나서 건강을 위해서 자연을 택하게 되고 또 친구들도 그 생활을 같이 돕게 되는 이런 굉장히 드라마틱한 에피소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술꾼 도시 여자들이라는 타이틀과 기획에 맞자면 도시와 술이 나와야 하는데 네. 그쵸? 1, 2편이 너무나 다른 이야기가 아닌가 팬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2화의 이제 끝에 다시 그녀들이 서울로 도시로 돌아오면서 좀 새로운 이야기, 이제부터 시청자들이 기다리는 이야기가 다시 시작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아니, 사실 저는 시즌 1을 잘 안 보는데도 이런 OTT를 시즌 1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요즘 OTT 시리즈를 보는 맛이 사실 한꺼번에 이제 네. 볼 수 있다는 그 이점 때문에 많이 보는데 요즘 이렇게 자꾸 2편씩, 한 편씩 방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OTT 컨텐츠에 돈을 내시면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모든 것을 기다림 없이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공약이었다면 이제는 OTT 플랫폼들도 너무 많아지고요. 시청자들을 조금 더 오래 우리 플랫폼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 번에 다 보여주는 것보다는 정확한 시간을 정해서 다음 주에도 또 한 번 와주세요. 그 다음 주에도 또 한 번 와주세요. 이렇게 시청자들을 좀 모시는 다양한 마케팅 방법이 고안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이미 시작된 광고 요금제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앞으로 OTT 플랫폼을 또 시청하는 라이프 스타일도 굉장히 많이 다른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이런 산업적인 측면까지. 저는 신비 아파트를 또 애와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화와 OTT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스크린 박혜은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눈 결정이 커다란 한방눈이 펑펑 내리겠습니다. 눈이 쌓일 가능성이 높은 데다 매서운 한파까지 더해져서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눈은 오전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서쪽 지역부터 내리기 시작할 텐데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 내륙에 3에서 8cm, 많은 곳에는 10cm 이상까지 쌓일 수 있어서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한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일부 중부지방의 한파특보는 해제가 됐지만 여전히 중부지방의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경기 북동부와 충북, 경북은 한파주의보가, 강원과 경북 일부 내륙에는 한파경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눈과 비가 훑고 지나가면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일부 경남 해안은 여전히 건조특보와 함께 대기가 바짝 말라 있습니다. 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6도, 대전 대구 영하 7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2도, 광주 7도, 부산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맹추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또다시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번 한파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추위 계속됩니다. 보온에도 신경 쓰시고 또 미끄럼 사고, 동파 사고 계속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중부지방에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요. 다니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내일 제가 진짜 기다리던 분이 출연을 하시거든요. 라이프 시간에? 네, 알겠습니다. 라이프 시간에 제가 기다리는 분이 출연을 하시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상쾌하세요.